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시그널 음악을 딱 들으면 We Will Rock You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음악이었죠. 예. 자, 오늘 이 음악 들으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십니까? 두 분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에 가장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오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예, 뭐 두 분 옛날에 수능 볼 때 추우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네, 추웠는지 뭐 따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날씨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수능을 안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린 예비고사입니다. 왜? 근데요. 진짜 저는 옛날에 그 예비고사 학력고사 이거 칠 때 생각이 나요. 눈 왔거든요. 엄청 춥고. 11월 달은 아니죠. 그 고사 12월이었죠. 네. 요새는 그래도 11월에 하고 요새 그 시험 입시 한파가 없으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 젊은 세대들의 미래는 밝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그러시구나. 그냥 뭐 그러시구나. 진짜 내가 혼자 얘기하고 제가 혼자 대답하고 한 방에 갔어요. 예? 수능 안 보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서 할 얘기가 많아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탄핵. 예, 탄핵이 많죠. 지금 뭐 정신이 없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검사 탄핵 뭐 이거 한다 그러죠. 두 사람. 거기에다가 뭐 홍익표 원내대표는 분명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는 나왔었죠. 그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논의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30일 날 탄핵할까요? 23일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루를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그 본회의에 다시 처리를 만약 한 거를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24일에서 72시간 후인데 김진표 의장이 아마 합의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럴 테니까 전 30일이 계속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튼지 간에 절차만 이해하기 어렵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본회의를 어쨌든 하루 더 잡아야 된다. 탄핵 발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가 하루 더 필요한데 어쨌든 기왕 이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이 지금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지금 잡아놓은 거 외에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탄핵 발의한 것을 투표하기 위해서 표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본회의 일정을 잡자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하면 국민의힘이 응할 리가 이제 없으니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 지금 뭐 탄핵안 발의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일정을 앞당기자 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가처분 신청도 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국회에서 일어난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나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할 때 있어서는 뭐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 뭐 이 본안에 대한 판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국회에서 일어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이제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이 국회 사무처나 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하셔. 그렇죠. 이거다 이거죠. 딱히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회를 한 거에 대해서 따로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 탄핵안을 철회한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애초의 계획
그 30일 날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작금의 상황이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일단 민주당이 앞당기려고 하는 상황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처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민주당도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탄핵 발의가 이렇게 꼬여가면서 또 계속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12월로 또 12월에는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뭉태기로 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역풍에 휩싸이고 이러한 여론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민주당에 왜 이렇게 빨리 땡기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좀 서두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너무 지금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너무 탄핵을 남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민하 평론가님께 갑자기 생각난 거 하나 여쭤볼게요. 과거 같으면 사법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다지 참견을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탄핵의 대상이 준사법부라고 얘기하는 검사들이고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판사도 한번 탄핵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헌재가 가지고 아마 무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우리 권한의 침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탄핵에 대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탄핵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입니까? 이게 탄핵에 대한 판단이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지만 이 절차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의제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적으로 의제가 성립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성립이 안 됐으니까 하나는 보고에도 의제가 성립됐으니까 이거는 철회하려면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를 따질 때에는 의제 성립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뭐냐면 검사에 대한 탄핵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회법의 해석의 문제이고 네. 그 탄핵 대상이 검사냐 판사냐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국회법에 이제 절차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구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대상은 국회의장이거든요. 국회의장이고 국회 사무처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용을 한 것은 그걸 받아준 것은 근데 결국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저는 여쭤본 거예요. 그 국회 사무처가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쭉 드린 말씀을 왜 이제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그 의제가 된 아니냐를 판단을 한 것은 결국 이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은 어쨌든 검사까지 포함된 탄핵안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이후에는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탄핵안이 있을 경우에 또 다른 판단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절차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랬지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나중에 만약에 탄핵을 발의한 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되고 그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탄핵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제 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판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요새는 아주 친숙해졌어요 이 단어가. 예, 그러니까. 뭐 탄핵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야 되는데 그래? 뭐 이런 정도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모 의원한테 누구누구 탄핵 대상입니까 했더니 모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헷갈린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헷갈린다. 이 기사가 언론에 나왔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혁신이 삐걱 이거네요.
삐걱거립니까? 저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부터 예예. 그 삐걱거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삐걱거리는 오늘 아침엔 또 뭐 대통령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막 힘을 실어줬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땐 그 이뇨한 위원장 뒤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미걱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최고위원님이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권력에 줄 서 왔던 조직이고 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조직인데 결국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김기현 지도부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줘서 뭔가 영남 중진들 불출마 그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윤핵관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의원들끼리도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지금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혁신위가 실패한다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원내 많은 의원분들도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제가 뭐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난 도일은 안 좋아하세요? 셜록 홈즈 제가 굉장히 팬이죠. 모리스 르블랑. 네, 루팡이죠 그 사람은. 근데 여기서 또 누가 위냐 뭐 이런 논쟁하면은 약간 팬들이 약간 이제 화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늘 이제 언론에서 하신 말씀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했는데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진짜로 혁신위 뒤에 대통령 윤심이 있으면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윤심이 뒤에 있으면은 뭐가 일사천리로 쭉쭉 됐겠죠.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인데 굳이 내 뒤에 대통령이 있어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윤심이 그렇게까지 작용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이게 잘 이해가 지금 평론가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지금 인요한 혁신이 다들 지금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바는 다 한가닥 윤심들은 다들 뭔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다들 지금 입장이 다르고 다들 손발이 안 맞고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혁신이를 막 타박을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 이게 손발이 안 맞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서로 탓하다가 서로 되느니 마느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서 뭐 아무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뭔가 모종의 뭔가에 뭐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마지막에 이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비대위의 출범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비대위의 출범 가능성은 그거는 오히려 이제 윤심이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에 달린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는 방식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퇴 이런 게 최대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험지 출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뭐 선언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나도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면 영남 중진 의원들과 장제원 의원까지 포함된 윤핵관들의 어떤 무슨 뭐 정계 은퇴 내지는 무슨 뭐 험지 출마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오늘 뭐 이준석 전 대표 이거 문화일보에 난 거 보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을 위한 레드카펫이다. 예. 뭐 이런 얘기. 김기현 대표 2, 3주인가 1, 2주인가 하여간 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내에 쫓겨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1, 2주는 뭐 예측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조만간 뭐 비대위의 출범 가능성을 좀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계시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로 조용히 계시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그 본인이 나선 게 아니지만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박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임박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오늘 뭐 여러 국무위원들의 부인께서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부인께서 또 같이 자원봉사하는 모습들이 이제 기사고 나갔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해석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 정권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라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 가지 옵션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체제가 글쎄요. 저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현역들이 굉장히 반작용으로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 떠날 거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렇다면 인요한 위원장도 뭐 혁신위를 그만둬서라도 뭔가 당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40초. 이준석 전 대표 말을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해석은 인요한 혁신위에 윤심이 실렸다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인요한 혁신위하고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이 대립하지 않습니까? 인요한 혁신위하고. 그런데 윤심이 거기에 실렸으면 인요한 혁신위가 이기겠죠. 그럼 당연히 김기현 대표는 직을 잃게 될 것이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너질 것이고 장제원 의원은 용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부가 무너졌으니까 비대위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 비대위는 이 윤심하고 먼 비대위가 아니라 가까운 비대위일 것이고 윤심하고 가까운 비대위를 맡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를 지금 이제 쭉 살펴보면은 그게 과거에 뭐 김종인 비대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정도 아니야? 이제 이런 결론인데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과연 인요한 혁신위에 윤심이 실린 거냐부터 규명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예, 우리나라 정치판은 진짜 다이나믹해서 참 재밌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